안녕하세요. 경영전략 두음신공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NS반의 백현 멘토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이 두음신공이 토픽을 정리할 때 암기법으로서 유용하게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ITSM입니다. ITSM은 고객과의 SLA 수준에 맞는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세스, 조직, 자원, 기술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IT 서비스 관리 기법입니다. 그래서 ITSM은 둠으로 IEC SSS라고 해서 ITI의 ESCM, CMMI의 IEC, 그리고 스파이스, SLA, SLM, 소의 SSSS 해서 네 가지, 이렇게 7가지의 프레임워크 구성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 요소는 인조기프 해서 인력, 조직, 기술, 프로세스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IT 아웃소싱입니다. IT 아웃소싱이란 기업의 밸류체인상의 활동 중 경쟁 우위가 있는 일부 활동만 내부로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비전략적인 부분은 외부 전문가로부터 조달을 하는 정보기술 위탁 서비스입니다. 구축 절차는요, 사조업 협의계라고 되어 있어서 사전 준비, 조직 구성, 업체 선정, 협상 및 계약, 이행, 계약 관리이고요. 유형은요, 토셀자크라고 되어 있어서 토탈, 셀렉티브, 자회사, 코소싱 하면서 이렇게 유형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조업 협의계, 토셀 자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소우입니다. 네, 소우는 그 업무 정의서, 서비스 요청에 따라 대한 정의서고요. 작업 명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는요, 업체서라고 되어 있어서 업무 범위, 책임 범위, 서비스 프로세스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LA입니다. 협약서고요. ITSM에서 그 고객의 그 요구하는 그 품질이나 그 지표를 정의한 자료를 SLA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서비스 계약자와 서비스 업체 간의 서비스 수준을 정의한 협약서 또는 계약서입니다. 네, 구성 요소는요, 기속화 매우 메모인데요. 기속화 매우 메모를 기억해 주세요. 기본 계약서, 소우, 서비스 카탈로그, 서비스 수준 매트릭, 그다음에 서비스 수준 오브젝티브스, 그다음에 메저먼트, 그리고 서비스 수준 보고, 보상 체계 해서 기속화 매우 메모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속화 매우 메모. 그다음에 측정 지표는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이 세 가지의 유형의 측정 지표가 있으니까요. 여기도 같이 봐주시고요. 네, 다음은 SLM입니다. 서비스 수준 협약서에 대한 협약의 성과, 측정, 평가 및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관리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전에 나왔던 SLA가 여기 SLM에서는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 요소는요, 카스오 플로엔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카스오 플로리엔, 서비스 카탈로그, SLA, OLA, 서비스 퀄리티 플랜, 서비스 레포트, SLM 엔진 해서 카스오 플로리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진 프로세스는요, 개개 운평으로 계획 단계, 계약 단계, 운영 단계, 평가 단계 4개의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SLM은 이 SLA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데이터 마이닝인데요. 데이터 마이닝이란 대량의 데이터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이런 인사이트를 발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의 종류는요, AES 분대 특신인데요. 연관성 기법의 A, 연속성의 시퀀스, 그 다음에 데이터 군집합, 그리고 의사결정 트리, 신경망 분석, 분류화, 특성화 해서 AES 분대 특신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마이닝을 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크리스프 DM이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4개 또는 6개의 레벨로 구성화하여 표준화시킨 계층적 데이터 분석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총 6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비대중 모평전으로 비즈니스 2에, 그 다음에 데이터 2에, 그 다음에 데이터 준비, 모델링, 평가, 전개 해서 비대중 모평전 이렇게 6개의 단계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세스 마이닝입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은 정보 시스템 로고를 분석해서 프로세스를 도출하고 분석하는 마이닝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마이닝은 기업의 그런 프로세스를 혁신할 때, 그러니까 BPR 같은 걸 할 때 이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한 데이터가 인풋이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성 요소는요, 푸성정현으로 되어 있어서 프로세스 모델링, 조직 성과 도출, 정보 시스템 로그, 현실 세계 해서 푸성정현에서 구성 요소를 기억해 주시고요. 기법은요, 발순학입니다. 발견, 수능도 검사, 확장 이 3개의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푸성전현, 발순학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웹 마이닝입니다. 웹 문서를 통해서 개인의 행동 및 패턴을 분석하는 마이닝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유형은요, 웹 구조 마이닝, 웹 내용 마이닝, 웹 사용 마이닝의 구내사 3가지의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SNS 웹 말고 SNS를 통해서 사용자의 유의미한 정보를 분석하는 걸로는요, 오피니언 마이닝이 있습니다. 오피니언 마이닝은요, 그 의금강정으로 의견 문장 구분, 긍정 부정 구분, 문장 강도, 문장 점수 부여 해서 4가지 단계로 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피니언 마이닝은 SNA 분석이라고 같이 연관지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발견하는 것은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화되지 않은 대규모 텍스트 집단으로서 분석해서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는 방법인데요. 구성 절차는 수정 분해로 문서 수집, 문서 전처리, 텍스트 분석, 결과 해석 및 정제의 4개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처리는 정교화와 인덱싱의 전조 기법이 들어가게 되고요. 분석 단계는요, 문서 분류, 문서 요약, 군집화 3개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전, 분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경망 분석이 있습니다. 신경망 분석이라고 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분출, 활가라고 되어 있어서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활성화 함수, 가중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바는요, 이런 데이터, 아까 좀 전에 했던 크리스프 DN과 유사하게 데이터 분석 방법, 마이닝 방법론인데, 문제 해결 방안 중심으로 구성된 데이터 마이닝 분석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샘탐 20평으로 프로세스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샘플링, 탐색, 구정, 모델링, 평가에 샘탐 20평 5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BCM입니다. 경영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BCP 토픽들입니다. 그 중에 BCM은요, BCP를 위한 관리 체계입니다. 그래서 핵심 업무와 기능이 계획된 수준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전사의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하는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구성 절차는요, 개분업 전설 모유라고 되어 있어서 프로젝트 계획 점검, 업무 영향 분석 및 유연 평가, 전략 수립, BCP 설계 및 개발, 모의 훈련, 유지 관리에 개분 전설 모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측정 요소는요, 유적 절품이라고 되어 있어서 유효성, 적합성, 적절성, 품질 4가지로 측정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개분 전설 모유, 유적 절품 이렇게 두음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BCP의 국제 표준은 ISO 22301입니다. 재해, 재난, 테러 등의 예기치 못한 위기에서 업무 중단 위험이 발생한 경우 최단 시간 내 핵심 업무를 복구하기 위한
그런 BCP의 국제 표준이 ISO 22301입니다. 그래서 이 ISO 22301의 구성은요, 조리게이지 운송계로 파트 4부터 그 조직, 그다음에 리더십, 계획 수립, 지원, 운영, 성과 관리, 개선, 조리게이지 운송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부 구성 요소로는요, 그 적용 범위, 인용 표주, 용어와 정의가 1부터 3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플랜, PDCA예요. 플랜은 4에서 7장, 조리개가 플랜이고요. 조리개지가 플랜이고요. 네, 운영이 2, 수행평가가 체크, 개선이 액트입니다. 그래서 PDCA 구조가 조리개지 분석계에서 조리개지가 P, 운이 D, 성이 C, A가 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더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DRS입니다. DRS는 이렇게 BCP를 통해서 구축되는 재해복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고요. 이런 DRS의 구축 유형으로는요, 핫, 웜콜로 미러 사이트, 핫 사이트, 웜 사이트, 콜드 사이트가 있고요. 운영 형태로는요, 상공 외 도구로 상호계약형, 공동계약형, 외주위탁형, 그 다음에 독립구축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복구 절차는요, 분재 시 운으로 업무 영향 분석, 재해복구 전략 수립, 시스템 구축 및 복구 계획 수립, 운영 및 모의 훈련의 4개의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핫, 웜, 콜, 상공해독, 분재 시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DRS를 구축을 할 때 특히 이런 구축 유형의 미러, 핫, 웜, 콜 이거를 결정하는 지표로 그 BI의 지표가 있죠. 그 RTO, RPO, MTPD, MBCO, RSO, RCO, BCO입니다. 그래서 이런 RTO부터 이 7가지의 지표들은 이런 DRS를 어떻게 형태로 구축할 건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활용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꼭 DRS가 나온다고 DRS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지표들까지 같이 답안을 써주셔야지 좀 더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DRP나 이런 것들을 문서화한 게 DRS를 문서화한 게 DRP입니다. 재해 발생 시 정해진 절차대로 업무 복구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수립된 절차와 문서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D복훈으로 DRS 문서, 복구 계획서, 훈련 계획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방안은요, 순모체로 업무 복구 순서, 정기, 비정기 모의 훈련, 체크리스트 이 3가지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DRS 같은 것을 구축을 할 때 이런 업무 영향 평가를 해야 되죠. 그럼 업무 영향 평가를 하는 방법이 BI입니다. 각 기업의 비즈니스 업무에 따라 긴급 재난 발생 상태에서 업무 영향도를 평가하여 복구 우선순위 및 자원을 평가하는 분석 활동입니다. 그래서 절차는요, 핵 중요해요. 진짜 핵 중요하죠. 핵심 우선순위 결정을 하고요. 중단 시간 산정을 하고 요구 자원 산정을 하는 핵중요 3단계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절차는요, 대상 업무 선정, 손실 정도 산정, 복구 우선순위 도출, 복구 필요자원 분석의 4개의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나오는 지표로는 RTO, RPO 이런 지표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4년 전까지는 팬데믹,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팬데믹 상황이었었잖아요.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팬데믹 BCP라는 체계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전염병 확산을 통해서 연속성을 가져갈 때 팬데믹 BCP가 운영이 되고요. 그 단계는 4개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주 경심으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따라서 기업에서 운영하는 BCP 체계가 좀 더 국지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부분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CP가 꼭 항상 기업의 재난재해가 아니라 이런 전염병도 하나의 재해로 볼 수 있다 정도로 연관돼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안정성
디지털 안전성을 위해서는요, 디지털 안전 3법이라고 좀 있어요. 디지털 재난과 관리 강화를 위해서 제정된 법령인데요. 방전정의라고 돼 있어서 방송통신발전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여기까지 얘기했던 이 BCP 토픽들은 뭐가 나오든 간에 전부 다 끌고 와서 다 써주시면은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은 주제를 바꿔서 전략수립입니다. 전략수립이란 기업의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이런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이죠. 그 중에서 외부 분석 도구의 5포스입니다. 외부 환경을 분석해서 그 5개 관점, 공급자, 구매자, 기존 경쟁사, 대체품, 잠재적 경쟁사의 공구 기대감의 5가지 관점으로 기업을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외부 분석은 꼭 이 내용이 같이 나와야 돼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S 모델은요, 내부 환경 분석 도구고요. 내부 환경 분석입니다. 내부 환경 분석은요, 우리 조직의 강점과 약점, 즉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분석 내용에는요, 하드 엘리멘트와 소프트웨어 엘리멘트의 하소, 그 다음에 전략 구조 시스템, 스타일 역량 구성원 공유 같이 전구시 수역 90, 전구시는요 하드 엘리멘탈, 수역 90은요 소프트 엘리멘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포스는 외부 환경 분석, 7S 모델은요 내부 환경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부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분석된 데이터를 통해 이런 전략을 수립할 때 수합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의 강약점과 외부 환경의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파악하여서 전략적 대안을 도출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는요, 그 강점, 약점, 기회, 위협 4가지의 요인이 되어 있고요. 여기를 통해서 나오는 전략은요, 공전다방으로 공격적 전략, 방향 전환, 다양화, 방어적 전략의 공전다방 4가지의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환경 분석 도구는요, 4C나 3C인데요. 자사가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전략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환 경계로 고객, 환경, 경쟁사, 기업 분석의 고환 경기 이렇게 4가지 관점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할 때 이런 전략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는요, MEC와 리스가 있습니다. MEC는요, 상호 중복 없이 전체를 분석하는 분석 방법이고요. 리스는요, 중요한 핵심만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분석 절차는요, 파분제, 가계 분결로 이 MEC와 리스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문제 파악, 문제 분해, 문제 제거, 가설, 계획 수립, 분석과 종합, 결과 도출의 파분제, 가계 분결. 그래서 이렇게 7단계로 분석이 진행이 됩니다. 네, 다음은 트리지 이론입니다. 트리지 이론은요, 문제에서 모순을 찾아내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이상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는요, 분통 추국비로 분할, 통합, 추출, 국소 품질, 비대칭의 5개의 세부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통 추국비. 그래서 요 트리지 이론은 이런 문제 해결 방법론이니까 이런 방법론이 있구나 정도 같이 체크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트리입니다. 의사결정 트리는요, 관찰된 데이터를 분할 기준의 속성을 판별해서 트리의 형태로 모델링한 예측 모델입니다. 구성 요소는요, 루브 자리로 루트 노드, 부모 노드, 자식 노드,
리프 노드로 루브 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때 사용되는 지표는요, GN, 진위 개수와 엔트로피 개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 트리는 지금 최근에 빈출로 나왔던 토픽이기 때문에 저 중요도는 높다고 보고 좀 꼭 학습을 해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CPMD입니다. CPMD는요,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이런 생태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룹핑, 개념들 등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도움이에요. 그래서 CPMD는 꼭 기억해 가시고요. 네, 패스트 분석입니다. 거시적 환경 분석으로 정치, 경제, 사회, 기술의 4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경사기의 정치, 경제, 사회, 기업, 기술의 정경사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IT 컨설팅인데요. IT 컨설팅은 자문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IT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 운구로 IT 전략 컨설팅, IT 아키텍처 컨설팅, IT 운영 컨설팅, IT 구현 컨설팅으로 전화 운구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카노 모델입니다. 카노 모델은 소비자가 기대하는 것과 충족하는 것 사이의 주관적인 관계를 객관적으로 설정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역 매일당이라고 하죠. 긍정과 부정의 품질 요소가 있는데요. 긍정 품질의 매일당, 매력적, 1차원적, 당위적이 있고요. 부정적 품질 요소에는요, 무역, 무차별적, 역품질 요소 등이 존재합니다.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품질 요소를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ITI의 4.0입니다. ITI의 4.0은요, 비즈니스용 속성을 위해서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과 서비스 이행을 제공하기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밸류 시스템에서 SVS가 있고요. 그 다음에 SVC, 프랙티스 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SVS는요, 과거 SPcon으로 되어 있어요. 가이딩 프린서플, 거버넌스, SVC, 프랙티스, 컨티뉴얼 임프루먼트. 그래서 이렇게 과거 SPCon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SVC는요, 프린디 오딜프임으로 되어 있어서 플랜, 인게이지, 디자인, 옵테인, 그 다음에 딜리버리 앤 서포트, 프로덕트, 서비스, 임프로브, 네, 프랙티스 그룹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린디, 오딜, 푸임, 풀인디, 오디, 푸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프랙티스 그룹은요, 제약건, 서비, 디테일로 되어 있는데 제너럴 매니지먼트 여기에는요, 제너럴 매니지먼트 밑에는요, 아키텍처하고 컨티뉴얼 임프루먼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비스 매니지먼트는요, 어베이어빌리티, 비즈니스 애널리시스가 되고요. 테크니컬 매니지먼트는요, 디플로이먼트, 인프라스트럭처 앤 플랫폼 매니지먼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건, 서비, 테드인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SPCon, 프린디, 오딜프임, 제약건, 서비, 테드인 이렇게 봐주시고요. 다음은 ERP입니다. ERP는요, 기업의 활동, 생산, 제조, 구매, 유통, 회계 등의 경영자원 및 경영정보를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한 전사자원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구축 영역은요, 인생연구회원으로
인사급여, 생산관리, 영업관리, 구매관리, 회계관리, 원가관리에 이렇게 ERP 구축 영역이 되어 있고요. 구축 방법으로는요. 빅뱅 방식, 기능 및 단계별 구축 방식, 사업장별 단계별 구축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BI 2.0, 3.0입니다. BI는요. 비즈니스에서 과거 성과 데이터는 물론 각종 데이터로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 및 분석, 활용하기 위한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뭔가 만들어내고 시각화하고 이런 체계를 B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성 요소는요. 운전 분정으로 운영 BI, 전략 BI, 분석 BI, 정보 전달이 있고요. 핵심 기술 요소는요. 수분 읍표가로 수직 기술, 분석 기술, 의사결정, 교형 기술, 가공 기술 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운전 분정, 수분 읍표가를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올랩입니다. 올랩은 다차원 정보를 사용자가 대화식으로 정보를 분석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디 쓸다 멀하메로 셀, 디멘전, 슬라이싱, 다이싱, 멀티 디멘전 어레이, 디멘전 하이라키, 메저에서 쓸디 쓸다 멀하메가 있고요. 유형은요. RM 하디웨비로 R올랩, M올랩, H올랩, D올랩, 웹올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ISP입니다. ISP는 정말 중요한 토픽입니다. ISMP와 마찬가지로 이 IT 경영 전략에서 꼭 가지고 와야 되는 토픽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ISP는요, 조직의 정보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활동입니다. 절차는요, 환영 종목통으로 환경 분석, 현황 분석, 정보와 비전 전략 수립, 목표 모델 설계, 통합 이행 계획이고요. 구성 항목으로는 사실 기규입니다.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디지털 플랫폼 정보 기본 원칙 적용, 규모 적정성이고요. 그 다음에 세부 구성 요소는요. 필시 중, 필요성, 시급성, 중복성, 사기, 사업 추진 여건, 기술 적정성, 그 다음에 규모의 정보 시스템, 하드웨어, 규모 산정, 지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규, 필시 중, 사기, 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ISP는 정보와 계획을 정보와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는 활동이라고 하면 이렇게 세부 이행 전략을 수립하는 활동으로는요. ISMP가 있습니다. ISMP는요. 특정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대한 상세 분석과 제안 요청서, 즉 RFP까지 마련하기 위한 기능 점수 도출 가능 수준까지 구축 전략 및 이행 전략을 수립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절차는요. 착방업 구의로 프로젝트 착수 및 참여자 결정, 정보 시스템 방향성 수립, 업무 및 정보 기술 요건 분석, 정보 시스템 구조 및 요건 정의,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이행 방안 수립에 착방업 구의 이렇게 5개의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설명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전략 ISP 다음에 ISMP가 수행된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BCG 매트릭스입니다. BCG 매트릭스는요, 기업의 성장률과 상대적 점유율 관점에서 현황 분석한 후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별물 소개에 스타, 퀘스천, 카우, 도구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는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시장이고요. 퀘스천은 이게 계속 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상황 판단이 필요하고, 소는요, 현상을 유지하는, 즉 돈을 버는 단계를 의미하고요. 개는요, 철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외우려면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별들에게 물어봐. 소인지 개인지. 그래서
자금의 이동 경로는 카오에서 퀘스천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부의 성장은 퀘스천, 스타, 카우 이렇게 3개 단계로 진행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밸류체인입니다. 밸류체인은요,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주활동, 지원활동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성은요, 주활동과 지원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활동은요, 내생외마서로 내부 로지스틱스, 생산활동, 외부 로지스틱스, 마케팅 및 판매,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원활동은요, 기인, 기조로 기업 하부구조, 인적자원관리, 기술개발, 조달 이렇게 항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즘 이론입니다. 캐즘 이론은요, 기술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기 시장과 주류 시장 사이에 놓여져 있는 대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술 수용 주기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술 주기 수용 그래프가 있으면 여기에 단절을 캐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혁선 전후제라고 되어 있어서 혁신 수용자, 성각 수용자, 전기 수용자, 후기 수용자, 지각 수용자의 5가지의 단계들이 존재하고요. 이때 초기에 단절이 발생하는 거고요. 해결 방법은 다시 전략적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리스타터 아니면 그 비즈니스 전략을 변경하는 이런 식으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EA 프레임워크입니다. EA 프레임워크는요, 그 조직의 전략적인 목표 및 정보자원 관리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기업의 IT와 비즈니스 관계를 총괄하여 설명하는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업의 전체의 그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구조에 대한 그 청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은요, 전략과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략은요, 비기정으로 비즈니스 전략, 기업 전략, 정보기술 전략이 있고요. 아키텍처는요, 바대응기부로 비즈니스, 데이터, 응용 프로그램, 기술, 보안으로 아키텍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EA 프레임워크는요, 방정관으로 EA 방향성, EA 정보, EA 관리 기반 3가지 항목으로 프레임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SEM입니다. SEM은요, 가치 중심 경영을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구성은 가원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치 중심 경영, VBM이라고 하고요. 활동 중심 원가 관리, ABM 또는 ABC라고 하고요. 기업 성과 관리에 BSC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원성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략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BSC, ITBSC, OKR 등이 있습니다. BSC는요, 재무적 관점과 비재무적 관점으로 재고 내역으로 재무적, 고객만족, 내부 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 관점으로 그 성과를 관리하는 게 BSC고요. 그 다음에 이걸 IT 관점으로 확장을 시킨 게 그 기사 운미로 ITBSC라고 합니다. 기업의 공헌도, 사용자, 운영 프로세스, 미래 지향 관점으로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최근에는 OKR이라고 되어 있어서 목표와 핵심 결과의 약자로 조직의 성과 평가를 측정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도입 이점으로는요, 집정책이고요. 집중, 전사적인 목표 조율 및 정렬, 책임 3가지가 있고요. 원칙은요, 집정 추도로 집정, 정렬, 추적, 도전이 있고요. 미팅은요, 컴스원으로 캠퍼니, 스태프, 원온원 3가지 미팅이 존재하고요. 작성 방법으로는요, 오목, 사성, 바상류, 최대 5개 목표, 4개의 성과지표, 버텀업을 통한 60%의 성과, 상호 합의, 6에서 70% 달성 목표 설정, 평가 연동, 금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업무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BPM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라고 하고요. 가자체통으로 가시화, 자동화, 최적화, 통합화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자,
통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시화, 자동화, 최적화, 통합화.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재설계하는 걸로는요, BPR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으로 하는데요. 비품 숙소로 비용 최적화, 품질 향상, 속도 향상, 서비스 개선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세대 핵심 요소는요, 푸사기로 프로세스, 사람, 기술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존재를 합니다. SCM입니다. SCM은요, 기업의 수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영 혁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망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고요. 구성은 게시프로 공급망 계획의 SCP, 공급망 실행의 SCE, 공급망 프로세스 관리의 SCI의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억해야 될 부분은 안전재고의 개념으로 리드타임 동안 예측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을 대비할 수 있는 재고를 안전재고라고 하고요. 네, 적정재고는요, 안전재고에 대해서 경제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재고가 적정재고고요. 채찍효과로 불식 이펙트죠. 재고 및 판매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경우 제품에 대한 수요 정보가 왜곡되는 현상을 채찍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까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EAI입니다. EAI는요, 포인트 투 포인트 인터페이스의 한계를 넘어서 중앙 집중적으로 통합을 하기 위한 체계입니다. 그래서 EAI, 그 다음에 ESP, 그 다음에 약간 여기까지 맞나 좀 애매한 것도 있지만, 그 MCI 또는 API 게이트웨이까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통합하는 이런 기법들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AI, ESB, MCI 또는 API 게이트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성 요소는요, 어댑플로 어댑터, 데이터 브로커, 메시지 브로커, 워크플로우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유형은요, 포어 메아피로 포인트 투 포인트, 허브 앤 스포크, 메시지 버스, 하이브리드, 피어 투 피어 이렇게 5가지의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RFI, RFP, 프로포저, RFQ 개념입니다. RFI는요, 정보 요청서를 의미를 하고요. RFP는요, 제안 작업을 하기 위한 도움 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한 절차가 요대 작제 선수로 RFP 작성 요청, 사전 영업 및 대응, RFP 작성 및 발송, 제안서 작성 설명회,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사업 수행 이렇게 단계가 진행됩니다. 요대 작제 선수고요. RFP 목차는요, 개연 추요 자강기로 사업 개요, 현황 및 문제점, 사업 추진 방안, 제안 요청 내용, 제안서 작성 요령, 제안 안내사항, 기타 사항에서 개연 추요 자강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ESCM입니다. ESCM은 맨 처음에 나왔던 ITISM에서도 언급됐던 토픽이죠. 아웃소싱 전체에 관한 93개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체계화하여 업무 개선 지침으로 적용하고 제공업자의 능력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모델입니다. 능력 수준을 평가하는 모델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조인 기사지로 조직 관리, 인원 기술, 사업 운영, 지식 관리 관점에서 캐퍼빌리티 레벨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5단계의 캐퍼빌리티는요, 최고 취격으로 최초 고객 요구사항 이행, 측정을 위한 관리, 혁신을 통한 발전, 우수성 유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ATIL 기반의 ITISM을 측정 평가하기 위한 국제 표준으로는요, ISO 2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모델은요, 해관 배관 통솔로 해결, 관리, 배포, 관계, 통제, 설계, 이관의 6개의 프로세스 관리
모델이 존재합니다. 해관, 배관, 통설. 자, 여기 또 중요 토픽이 나왔습니다. IT 거버넌스입니다. IT 거버넌스는요, 기업의 전략 및 목표에 부합되도록 IT 관련된 자원 및 프로세스를 통제 및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는요, 조프리로 조직 구조, 프로세스, 리더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5가지 도메인은요, 전가 위자성으로 전략적 연계, 가치 제공, 위험 관리, 자원 관리, 성과 측정의 5가지 도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프리, 그다음에 전가 위자성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가 위자성에 여기 세부 토픽들을 한번 봐보세요. 전략적 연계에는 ISP 있고 EA 있고, 가치 제공에는 ERP, SCM, BPM 있고, 위험 관리에는 DRS, BCP가 있고요. 자원 관리에는 여기 CMMI도 있고, ITSM도 있고, 성과 측정에는 ITBSC가 있죠. 보면은 앞에서 다 했던 토픽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앞에서 했던 이런 토픽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IT 거버넌스를 통해서 관리가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IT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프레임워크로 코빗5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빗5는요, 이런 IT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통입이인 거, 통합적인 프레임워크,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제고 지향, 비즈니스 초점, 이네이블러 기반, 거버넌스와 관리를 분리한다 라고 하는 이렇게 5가지의 원칙이 있고요. 네, 7가지의 이네이블러는 원푸 조문 정서인으로 원칙, 정책 및 프레임워크, 프로세스, 조직 구조, 문화, 그 다음에 정보, 서비스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 인력, 스킬, 전문성, 이렇게 7가지 이네이블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평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요, 부초반 경관체로 부재, 초기, 반복, 정의, 관리, 최적의 6단계로 평가 및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빗이 2019로 넘어오면서 좀 더 신기술에 대응해서 전략을 구축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에자일 같이 이렇게 유연한 방법로까지 지원한다는 거예요. 구성은요, 이설프로 이행 지침, 설계 지침, 프레임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설프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ISO 38500입니다. IT 거버넌스의 국제 표준입니다. 그래서 EDM 또는 평지본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평가, 비치시, 모니터링의 순환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국제 표준이고요. 6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책준전 구성인으로 책임 중거 전략, 구매 또는 획득, 성과, 인간 행동의 6가지 원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OSS 거버넌스입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를 통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고요. 정액 정운관으로 정책 수립, 획득, 적용, 운영 및 유지, 관리 및 개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절차로는요, 선정조, 요조 분평, 개설계, 패시배, 서른유 기커, 컴교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컨정주는요, 컨설팅, 정책 수립, 조직 구성이고요. 요조 분평은 요구 분석, 조사, 분석, 평가고요. 개설계 패시배는요, 계약, 설계, 개발, 패키징, 시험, 배포고, 서른유 기커는요, 설치, 운영, 유지, 보수, 기술 지원, 커뮤니티고, 컴교모는 컴플라이언스, 교육,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이 프레임워크 및 절차를 꼭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요. 1번부터 4번 정액 적우는 구축 단계예요. 그 다음에 관리 및 개선은 그 운영 및 유지 보수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운영 및 유지도 왜 구축까지 오냐? 구축의 연장선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5개를 전부 다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런 OSS를 활용하는 사업의 유형이나 관리 체계에 따라서 저 5가지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유연하게 조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IT 컴플라이언스입니다. IT 컴플라이언스는 기업의 투명성,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IT 관점의 규제에 대응하여 정비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공보보 대책으로 데이터 공개, 보존, 보호, 내부 통제, 책임성으로 요구사항이 존재하고요. 규제의 종류로는 개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관리, 정보보안 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IT 컴플라이언스는 그거예요. 보면은 규제들이 계속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업에서 적용 가능한 이런 규제들을 식별을 하고, 그다음에 이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IT 관점에서 시스템을 정비하는 이런 모든 활동이 IT 컴플라이언스입니다. 그리고 IT 컴플라이언스가 나오면은 저는 꼭 나오면 좋을 것 같은 게 이런 삭스라든지 바젤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IT 컴플라이언스의 핵심 키워드는 저는 투명성이라고 하거든요. 투명성? 이게 미국의 엔론의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이런 기업의 투명성이 중요하게 부각이 되면서 이런 규제를 좀 더 이런 규제가 강화되고 규제를 준수하는 활동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단어들을 컴플라이언스에서 강조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규제를 준수하는 활동이 있다고 하면은 좀 규제를 예외시켜주는 정책도 있겠죠?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신기술을 개발을 할 때 이런 규제에 없는 공백이나 아니면 규제를 좀 더 완화시켜서 신기술이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검실법으로 규제 특례 신청, 특례 부여 검토 및 결정, 실증, 법령 정비의 4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검실법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규제 샌드박스에 관련된 법으로는 규일 임실로 규제 신속 확인제도, 일괄 처리,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개발을 할 때 뭔가 기업이 기술 개발을 해서 좀 뭔가 사업을 확장을 시킬 때 아니면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특정 분야의 기술을 개발을 시킬 때 이런 규제 샌드박스 제도들이 활용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린 스타트업입니다. 린 스타트업은요, 최소 기능 제품인 MVP를 만들어서 시장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개선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빌드, 프로덕트, 메저, 데이터, 런의 IBP, MDL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MVP와 피보팅입니다. MVP는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의 반응을 계속 확인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하는 전략이 시장에 맞지 않아 하면 피보팅을 통해서 바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게 이 스타트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타이제이션입니다. 서비타이제이션은 그 제품의 서비스로서의 전환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결상시로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 서비스의 상품화, PSS로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 해서 결상시에 3가지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유형은요, 중사부활로 제품 중심 모델, 제품 사용 중심, 부가 판매 지향, 제품 활용 결정 보장 해서 중사부활로 유형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디바이드입니다. 디지털 디바이드는요, 그 디지털 지식과 정보에 대해서 소외계층, 지역 간 정보 격차를 통한 불균형 현상입니다. 안 좋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화 수준은요, 저벽활정으로 접근 수준, 역량 수준, 활용 수준, 정보화 수준으로 수준을 평가할 수가 있고요. 해결할 방법은요, 보조금 지원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인프라를 통해서 뭔가 전문 인력이라든지 자동화를 시키는 방법들로 좀 더 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요, 컴퓨터를 통한 정보의 이해 능력과 소양입니다. 그래서 기코대 미소로 기술, 코드, 데이터, 미디어, 소설 미디어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의 DQ는요, 디지털 역량 검증을 의미하는 거예요. DQ는요. 윤소의 생활계로 윤리, 소비, 해석, 생활, 활용, 기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코 대 미소,
윤소의 생활기를 체크해 주시고요. 네, 에그리테크입니다. 에그리테크는 농업과 기술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분야에서는 에그리테크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농업에 관련된 농장 경영, 작물 관리, 그다음에 기후 관리, 성장 모니터링 이런 식으로 좀 토픽의 내용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C테크로 기후테크입니다. 기후와 기술의 합성어로서 뭐 여기는 ICBMA는 IoT, 클라우드, 블록체인, 인공지능, 모바일 이런 기술들을 최대한 많이 써주시면 돼요. 데이터 분석도 써주시면 되고 빅데이터도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기후를 관리할 때 기후에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많이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권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저신으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입니다. 산업재산권은요, 특실 대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작권은 저인으로 저작권과 인접 저작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신지식 재산권은요, 첨상정으로 첨단 지식 재산권, 산업 저작권, 정보 재산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ISO 14000 인증입니다. 환경에 대한 인증 제도에 대한 국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ESG 경영입니다. ESG 경영이란 비재무적 요소를 통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경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유행하는 경영 패러다임이 ESG입니다. 그래서 환사지로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건전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환경 경영에는요, 온실가스 폐기물 배출, 에너지 사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경영에는요, 근정공으로 근로조건, 정보보안, 공정이 있고요. 지배구조 건전성으로는요, 경평위로 경영진의 역할, ESG 평가체계, 이해관계자 참여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SG는 가장 최근에 유행한 경영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IT 생산성 패러독스입니다. IT 생산성 패러독스란 투자가 증가함에도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하는 안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되지 않거나 그 성과 측정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오랜 시간이 걸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전략 가치 전달, 자원관리, 유형관리, 성과관리 등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경제성 평가 방법입니다. 이렇게 IT 생산성 패러독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경제성 평가를 잘해야 됩니다. 저는 IT 경영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IT는 경제성 평가는 투자 관리 활동을 계속해야 됩니다. IT 기획, IT 투자, 시스템 구축, 업무 프로세스, 업무 성과, 경영 성과 해서 이렇게 6단계의 IT 투자 관리 활동을 해야 되고요. 이때 프레임워크는요, 평가 단계와 시행 추진 단계, 성과 추진 단계 이렇게 나눠서 프레임워크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 하부의 분석 기법으로는 순 현재 가치의 NPV, 투자 수익률의 ROI, 회수 기간의 페이백 페리오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때 사용되는 지표로는요, 투품 이유로 투자 지표, 품질 지표, 이용 지표, 효과 지표 등이 있습니다. 네, 평가 기법으로는 TRN IPB로 TCO, ROI, MPV, IRR, PVP, BCR 등이 있고요. 이때 IT ROI는요, 사중후 성비로 사전평가의 타당성, 중간평가의 효율성, 사업평가의 효과성, 그 다음에 IT 투자 성과, IT 비용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품 이후, TRN IPB, 사중후 성비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기술가치평가입니다. 기술가치평가는요, 기권심사로 기술성 분석, 권리 분석, 시장성 분석, 사업성 분석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때 평가하는 방법은 소비시로, 소득접근법, 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으로 됩니다. 그래서 뭔가 가치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기권심사,
소비시를 기본 베이스로 두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앰비언트 커머스입니다. 앰비언트 커머스는요, 그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서 뭔가 자동으로 하는 그런 커머스를 의미하고요. 센상추라고 합니다. 센싱, 상황, 인식, 추론으로 센상추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메타커머스입니다. 메타커머스는요, 메타버스를 통해서 발전되는 형태로 메타와 커머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기구 자체의 플랫폼으로 기존 플랫폼의 활용, 제품 구매형, 자체 구축, 브랜드 체험형의 4가지의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메타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XR, 그 다음에 IoT, BCI 등의 인터페이스와 3D 모델링, 그리고 이걸 지원하는 초고속 네트워크 등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싱킹입니다. 디자인 싱킹은 사용자와의 공감을 통해서 사용자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단계는 이진피로 이해, 진화, 피드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프로세스는요, 공정 아프테, 공감하기, 문제 정의, 아이디어 내기, 프로토타이핑, 테스트하기로 공정 아프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감입니다. 그 사용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런 프로세스를 이해해 보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다음은 백캐스팅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문제 해결을 초점하는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기준으로 해요. 이런 미래를 도달하기 위해서 현재 뭐를 해야 돼?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재 외기 시실령으로 프로세스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연구 목적 설정, 전략적 목표, 제약 조건 설정, 외부 변수 설정, 현재 상황 기술, 시나리오 분석, 실행 항목 결정, 영향력 분석 등으로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MBO의 5가지 목표 설정 원칙입니다. 그래서 스마트라고 하죠. 구축 달결시로 구체적인 측정할 수 있는 달성 가능한 결과 지향적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그래서 이 5가지 스마트 구축 달결시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포피입니다. 포피는요, 제가 6판으로 제품, 가격, 유통, 판촉의 포피 4가지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그로스해킹입니다. 그로스해킹은요, 가설과 측정, 검증의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을 해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마케팅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촉 유추매로 인지 촉진, 유지, 추천, 매출 5개의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때 사용되는 기법으로는요, A 사코퍼로 A/B 테스트, 웹사이트 분석, 코어트 분석, 퍼널 분석 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촉 유추매 A 사코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민과 전문가들이 도시 또는 정부 시스템을 개선시켜 나가는 사회운동으로는 시비객이 있습니다. 참여자로는요, 개기DC로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시민이 있고요. 기술로는 50A, 오픈소스, 공공데이터, 오픈 API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 여정 지도입니다. 고객 여정 지도란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느끼는 가장 페인 포인트를 분석을 해서 시각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의미를 하고요. 절차는 인분 도피입니다. 인터뷰, 분석, 도식화, 페인 포인트 도출의 절차로 진행이 되고요. 주요 요소는요. 스타 행터 폐후로 스테이지 단계, 타임라인, 행동 및 이벤트, 터치포인트, 페인포인트, 후속 작업에 6개의 주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리빙랩입니다. 리빙랩은요. 일상생활의 실험실이라는 뜻으로 다양한 사회 주체가 혁신의 주체로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사용자 주도형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기탐 실평공으로 운영기획, 대안탐색, 대안실험, 대안평가, 공동 창작의 5개의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리빙랩과 많이 비교로 나오는 게 SOS 랩입니다. SOS 랩은요,
사회 문제 해결을 R&D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6단계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개구 실공사로 조직화, 개념화, 구체화, 실체화, 공유화, 사업화의 6단계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빙랩과 SOS 랩은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디지털 카르텔입니다. 디지털 카르텔은요,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담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메커니즘은요, 모자 병신으로 모니터링 알고리즘, 자가학습 알고리즘, 병행 알고리즘, 신호 알고리즘이 있고요. 유형으로는요, 메어피아, 메신저, 허브 앤 스포크, 프리딕테이블 에이전트, 오토노머스 머신으로 네 가지의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자, 병신, 메어피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대형망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규제 등이 있겠죠? 네, 스프린트 넷입니다. 스프린트 넷은요, 인터넷을 통제하여 고립된 범위로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스프린트 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정비가의 원인이 있어요. 인터넷 통제, 정치적 결정, 정책 및 비즈니스 결정, 기술 패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정책적인 거일 수도 있어서 이런 개념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핵심 토픽, 중요한 토픽입니다. S5. S5는요, 소프트웨어의 컴포넌트의 메타데이터와 라이센스 정보를 포함한 자재 명세서입니다. 이거는 공급망 관리, 오픈소스의 활용 증가와 공급망 관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고요. 구성 요소는요, 공컴 버해식의 작 타이 줄이라, 공급자, 컴포넌트 이름, 컴포넌트 버전, 컴포넌트 해시, 고유 식별자, 의존관계, 작성자, 타임 스태프, 의존관계 수준, 주석, 리뷰 정보, 라이센스. 그래서 공컴 버해식의작 타이 줄이라, 이렇게 도움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GRC입니다. GRC는요, 플레이만 보시면 돼요. 거버넌스, 리스크 앤 컴플라이언스. 그래서 거버넌스, 위험, 컴플라이언스 관리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위컷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거버넌스는 통제 및 관리하는 활동이라고 했고, 위험 관리는 위험을 분석해서 성과를 관리하는 체계를 의미하고요. 컴플라이언스는 조직의 규제를 얼마큼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GRC는 거위컷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 IT 경영 전략의 두 특강을 마치고요. 여기 제가 드렸던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 토픽 키워드는 암기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학교 가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아가 이런 NS반을 통해서 오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합격까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두 특강을 마치겠습니다.